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마감 직후 30분 만에 찾아오는 실시간 맞춤형 종목 상담 프로그램 주식 해결사의 이주호. 안녕하세요. 정재입니다. 시장은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습니다. 손실 보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속을 앓게 만드는 이런 종목들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맞춤형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코스피가 1% 넘게 오르더니 오늘은 코스닥 시장으로 이 매기가 쏠립니다. 중소형주들의 두드러진 강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같은 날 이 네 종목은 시장과 역행하는 흐름을 보인다 하신 분들 지금 바로 저희에게 종목 문의 주세요.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진단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1668-4917번이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네 종목에 대한 진단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외환 시장이 아니었나 싶어요. 하루 만에 원화 가치가 14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원 환율이 14원이 떨어진 거죠.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경험했던 거는 흔치 않은 일인데 보통 이렇게 원화 강세가 급격하게 나올 때는 대부분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이하게도 이 수급 흐름을 보니까 외국인 매수가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의 지수도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했고요. 대형주들의 지수 상승폭도 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대형주를 갖고 계시는 그 주식 투자자분들께서 소가리를 하고 계실 텐데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이런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한테 전화와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드리도록 하죠. 주식 해결사 출발합니다. 자, 오늘 올스탁 이재모 전문가와 감명근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마감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재모 전문가님 오늘 시장을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로 볼 때는 전일 미국 시장이죠. FOMC 이제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치 했던 대로 좀 부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 3대 지수 모두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갔었고요. 오늘 국내 시장뿐만 아니고 주요 아시아 대부분 국가들 다 상승 마감할 정도로 일정 정도 어느 정도 시장에 부합하는 결과들이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따가 시황 마무리되고 다시 한번 그 자세한 내용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일단 코스피 보시면 오늘 2130선까지 일단 올라섰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흐름을 계속 좀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아마 월화수까지는 크게 변동성이 없는 장세가 이어지다가 결국 이번 주의 중요 이벤트, 이 FOMC 회의가 나온 이후에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잡을 거다 말씀드렸고요. 일정 정도 강하진 않았습니다. 일정 상승으로 방향을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월장 중순을 좀 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여기에서 상승에 대한 탄력성이 좀 어디까지 갈 건지 이런 것들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앵커님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도 많이 떨어졌고요. 오늘도 1% 이상 떨어질 정도로 지금 1162원까지 오늘 종가 마무리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1190선을 막 넘어섰던 그 시점 대비했을 때 지금 30원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1162원까지 많이 떨어졌던 부분들은 역시나 미국 금리가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원달러 환율이 많이 내려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로 들어올 수 있는 유입의 어떤 요소이긴 한데 오늘 장까지 보실 때는 그렇게까지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온다 그런 느낌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더 들어온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좀 더 상승으로 방향성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어제 물론 코스피가 좋았는데 코스닥이 안 좋았었죠. 근데 오늘은 일단 코스닥이 더 분위기는 좋았다 말씀드리겠고요. 역시나 지수가 1% 이상 많이 올라가려면 이 바이오 종목군들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오늘 제가 볼 때는 바이오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했을 때 역시나 좀 강했습니다. 그 이유들을 살펴보게 되면 월요일, 화요일장에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 과대 낙폭 종목들이 있었는데 반등이 좀 나와 주었고요. 오늘 코스닥 종목 중에 제넥시라는 기업이 있었죠. 전일자 공시를 했었는데 코넥스에 있는 툴젠이라는 기업을 흡수 합병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사실은
시작부터 갭상승할 정도로 상당히 좋게 출발했었습니다. 종가는 밀려서 끝나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바이오 투심이 안 좋은데 아무래도 다시 좋게 좀 만들어주는 요인들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바이오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았고요. 전일 미국 시장에서도 바이오 업종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헬스케어 쪽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또 우리나라 바이오 업종들도 충분히 분위기를 이어받았다 말씀드리겠고요. LED 디스플레이가 하반기에 아이폰 쪽으로 OLED 패널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소식 전해지다 보니까 OLED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강하게 오른 점들도 역시나 코스닥 시장이 좋았던 이유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앞서서 오늘 6월 FOMC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좀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재모 전문가 좀 도와주시죠. 네, 18일, 19일까지 이틀간에 걸친 FOMC가 우리나라 시각으로 20일 새벽 3시에 발표가 좀 됐고요. 기준금리는 현재 수준입니다. 2.25%에서 2.50% 유지가 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만장일치 결정 아니었고요. 투표권을 가진 연준위원 10명 중에서 9대 1로 일단은 소수 의견이 나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임스 블라드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지난번 연설에서 처음으로 연준위원 중에 금리 인하를 먼저 시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역시나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도표도 지금 2.375 정도이고요. 2020년 정도에 2.125로 약간 낮아졌다가 다시 2021년 되면 2.375 정도로 다시 올라가는 부분들로 지금 점도표는 수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지금 올해 지금 연준 투표권을 가진 사람 10명 중에서 일단은 올해 2회 정도 금리를 인하한다는 의견들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7월 다음 달입니다. 그리고 12월 정도 그래서 올해 2번 정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그리고 2020년까지는 추가적으로 1회 정도 추가로 인하하지 않을까 하는 게 가장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들,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남은 FOMC 회의 4번 중에서 7월과 12월에 실질적으로 금리가 인하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미국 경기가 약간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 같은 경우는 다시 지금 어느 정도 경제 성장률 자체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지난 전망 대비했을 때 0.1% 지금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약간 지금은 경기가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내년 되면 다시 좋아질 거다라는 어떤 전망 자체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주식시장에서는 약간의 하방 사이클을 그리다가도 다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던 섹터라든지 그리고 종목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감명근 전문가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장 특징 섹터와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이제 전 세계 이목을 집중했던 6월 FOMC가 회의가 마무리가 되었죠.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실제로 인내심은 사라지고 결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6월 말에 이제 G20 정상회담 때 그때 협상을 또 하게 되죠. 그렇게 협상이 만약에 결렬이 된다거나 그리고 7월 첫째 주에 미국 고용지표 발표도 있고 ISM 제조업 지수가 또 나옵니다. 그게 또 부진하게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즉각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 전망이 우세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섹터는 아무래도 스마트 공장 및 그리고 로봇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대통령께서 어제 안산에서 열렸죠. 이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보식에서 이제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고 2030년이 되면 AI 기반 스마트 공장 신설 계획까지 이제 밝히면서 강력한 테마를 이게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특징주로는 로보로보와 시스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로보의 경우에는 교육용 로봇을 이제 제작하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그런 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코딩이나 교육용 로봇 시장에서 이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또 중국이나 동남아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이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전망도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지금
상한가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시스웍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제 산업용 BLDC 모터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클린룸 관련해서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동사에서 이제 생산하고 있는 산업용 BLDC 모터나 그리고 제어 정밀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쓰이고 있는 그런 부품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26%까지 상승하며 강한 흐름을 보였지만 현재 지금 상승분을 반납하고 10.14% 상승한 3,150원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율주행차 관련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주 이번 주 토요일부터죠. 이제 상암에서 열립니다. 자율주행차 페스티벌이 개최가 됩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저와 함께 또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사 기대감이 또 비롯해서 정부에서 이제 미래차 육성 의지 기대감이 반영돼서 이제 최근 들어 좋은 흐름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징주 중에는 이제 칩셋 미디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설계 자산 개발 및 판매를 영위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옆에 계시는 저희 이재모 전문가께서 이제 추천드려서 높은 수익을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국내 유일의 또 반도체 IP 보유 업체이기도 하고요. 세계 1위 차량용 반도체 업체죠. NXP에 비디오 IP를 또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비메모리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과 함께 매수세가 지속되고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장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은 오늘 보합권에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대창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관계사가 이제 NK세포 항암제 치료제 개발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바른테크놀로지가 이제 최대 주주 변경 이후에 소식 이후에 3거래일째 지금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제 한동안 급등했었죠. 셈코나 줌인터넷 같은 종목들은 차익 매물이 출회하면서 급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장 특징 섹터 및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총 정리를 해봤습니다. FOMC 결과에 대한 이야기도 또 자세하게 해드렸으니까요. 그 내용들 좀 참고하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방향도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문자가 좀 몇 개 안 들어왔습니다. 오늘 만약에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면은 아마 많이 좀 또 상담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상담 도와드려야 되겠죠? 종목 해결사 이어가겠습니다.